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후반부, 노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늦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라며 스스로를 제한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완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노년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넘어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노년이 단순히 젊은 시절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성취의 시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과 새로운 도전. 많은 사람들이 은퇴와 함께 배움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많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70세,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65세에 대학에 입학한 김순덕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배우고 싶다며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4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번역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평생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아 효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은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 활동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언어 학습, 악기 연주, 새로운 기술 습득과 같은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활동들이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무리한 도전은 금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건전한 도전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7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분, 60세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분, 7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라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학습과 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의 강의를 수강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요리, 원예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독서도 훌륭한 평생학습 도구입니다. 젊을 때 읽지 못했던 고전들을 이제라도 읽어보세요.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 읽는 책들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버리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줍니다. 자녀나 손자녀들과의 소통도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인간관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조차도 인간관계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의 큰 버팀목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모든 과정이 두뇌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기존 관계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 형성에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창회나 종교 모임, 동호회 활동을 통해 오랜 친구들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남을 가져보세요. 특히 같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시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봉사활동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동시에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 환경보호활동, 교육, 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부부관계, 조부모로서의 역할,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한 소통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멀리 있는 친구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도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도움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 꿈과 목표 설정.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꿈과 목표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진 노년기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의 꿈이 주로 성공, 출세, 물질적 풍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노년기의 꿈은 더욱 본질적이고 깊이 있습니다. 자아실현, 사회기여, 인간적 성숙과 같은 가치들이 중심이 됩니다. 꿈과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목표가 있으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둘째, 자아 정체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성취감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취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목표라도 달성했을 때의 기쁨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노년기의 꿈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지만 실현 가능한 꿈들이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은 책을 써주겠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겠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하겠다와 같은 꿈들 말입니다. 목표 설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겠다보다는 매일 30분씩 산책하겠다가 더 좋은 목표입니다. 둘째,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는 좌절감만 안겨줍니다. 셋째,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달성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해 나가세요. 창조적인 꿈도 추천합니다. 그림 그리기, 시 쓰기, 요리 개발, 공예품 만들기 등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창조 활동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아실현의 기쁨을 동시에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꿈도 의미가 깊습니다. 후배 세대를 위한 멘토링,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꿈을 꾸어보세요. 이런 꿈들은 개인적 만족을 넘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합니다.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뿐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실패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생학습과 새로운 도전,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그리고 꿈과 목표 설정. 이 3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입니다. 진정한 나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람과의 연결을 소중히 하며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책 한 권을 읽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한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맺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